눈이 순간 깜깜해지거나 흐려진 적 있으신가요? 한쪽 눈이 안 보이거나 얼굴이 두 개로 보였다가 금세 괜찮아진 적 있으신가요? 그 잠깐의 이상이 뇌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단순히 피로나 노안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저는 30년간 뇌혈관과 시각신호를 연구해온 김도연 박사입니다. 현장에서 가장 안타까웠던 건 눈에 나타난 명확한 신호를 그냥 넘기셨다가 며칠 뒤 갑작스럽게 쓰러지신 분들이 많았다는 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쪽 눈이 잠깐 안 보였다가 다시 보이면 대부분 그냥 넘어가시는 거죠. 제가 연구하면서 발견한 건 뇌경색이 발생하기 전에 눈에 반드시 전조 증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뇌와 눈은 아주 가까운 혈관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눈으로 가는 혈류도 함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눈의 작은 변화가 사실은 뇌혈관에 큰 위험을 알리는 신호인 거죠. 오늘 말씀드릴 5가지 신호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과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지식입니다. 이 신호들을 정확히 알고 계시면 위험한 순간을 미리 막을 수 있어요. 저는 이런 지식이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더욱 주의 깊게 들어주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이 약해지고 혈류가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이런 전조 증상이 더 자주 나타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대부분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문제예요.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신호들은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단 한 번이라도 경험하셨다면 반드시 검진을 받아보셔야 해요.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진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혹시 최근에 눈에 이상한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 제 지인의 아버지 72세 박영수님이 겪으신 일을 말씀드릴게요. 어느 평범한 아침 박영수님은 침대에서 일어나 커튼을 열었는데 갑자기 한쪽 눈이 깜깜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놀라서 눈을 비비고 몇 번 깜빡이셨는데 3분쯤 지나니까 시력이 다시 돌아오셨대요. 박영수님은 그때 이렇게 생각하셨답니다. 아, 어젯밤에 늦게까지 TV를 봐서 피곤한가 보다. 나이 들면 다 그러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냥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하시고 산책도 나가셨어요.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신 거죠. 그런데 문제는 사흘 뒤에 일어났습니다. 박영수님은 아침 산책길에서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급하게 응급실로 가서 검사를 받으니 뇌경색이었습니다. 뇌혈관이 막혀서 뇌 일부가 손상된 상태였고 다행히 빠르게 조치를 취하셨지만 약간의 어눌한 말투와 손에 힘이 없어서 물건을 들다가 놓쳐버리거나 옷 입기가 조금 불편하게 되셨어요. 가족들은 정말 큰 충격을 받으셨죠. 그때 가족분들이 가장 후회하셨던 건 뭘까요? 바로 사흘 전에 박영수님이 말씀하신 눈의 이상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때 만약 바로 검사를 받았더라면 뇌경색을 예방할 수 있었을 텐데 그냥 피곤해서 그렇게거니 넘겨버린 게 너무 아쉽다고 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눈에 나타나는 작은 변화가 단순한 피로나 노화 현상일 수도 있지만 뇌경색이라는 치명적인 위험을 알리는 경고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박영수님처럼 그냥 넘어가시다가 나중에 큰 위기를 맞이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반드시 알려드리고 싶은 5가지 전조 신호를 구체적으로 준비했어요. 이 내용은 여러분의 뇌경색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뒤에 나올 예방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도 의미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신호 하나를 제대로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과 가족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 건강과 뇌혈관을 지키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뇌경색과 직접 연결되는 눈이 이상 신호들을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한쪽 눈이 갑자기 안 보이는 증상부터 말씀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한쪽 눈이 완전히 깜깜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분 동안 한쪽 눈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회복되는 현상이죠. 이걸 전문 용어로는 일과성 흑암시라고 부르는데요. 실제로는 뇌로 가는 혈관이 일시적으로 막혔다가 다시 풀린 거예요. 한국뇌혈관학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이런 증상이 나타난 후 수일 내에 실제로 뇌경색이 발병한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박영수 님도 바로 이 증상을 경험하셨어요. 아침에 한쪽 눈이 몇 분간 깜깜해졌다가 회복됐는데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죠. 그런데 사흘 뒤에 결국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단 한 번이라도 이런 경험을 하셨다면 바로 검사를 받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괜찮아졌으니까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일시적으로 회복됐다는 건 혈관이 다시 뚫렸다는 의미지만 언제든 다시 막힐 수 있고 그 다음엔 완전히 막혀버릴 수 있거든요. 혹시 최근에 아침에 일어날 때 한쪽 눈이 깜깜해진 적 있으신가요? 그게 단 몇 초였다 하더라도 절대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건 시야 일부가 가려지거나 빠지는 증상입니다. 신문을 읽는데 글자가 끊겨 보이거나 TV를 보는데 화면 일부가 비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예요. 혹은 사람 얼굴을 봤을 때 얼굴 한쪽이 잘 안 보이는 현상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서울대 연구팀의 보고에 따르면 뇌의 후두 옆 부분에 혈류 장애가 생기면 이런 시야 결손 증상이 흔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후두 옆은 우리가 보는 것을 처리하는 부분인데 여기로 가는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시야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제가 상담했던 65세 최은정님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최은정님은 책을 읽다가 계속 글자 일부가 빠져 보인다고 느끼셨대요. 처음에는 안경이 안 맞나 싶어서 안경을 새로 맞추셨는데도 증상이 계속됐어요. 그래서 더 자세한 검사를 받으셨는데 검사 결과 뇌혈류 장애가 발견됐습니다. 이런 증상을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한쪽 눈씩 번갈아 가리면서 시야를 점검해 보시면 돼요. 왼쪽 눈을 가리고 오른쪽 눈으로만 봤을 때 시야가 온전한지 그 다음 반대로도 확인해 보세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양쪽 눈이 함께 보정해 주기 때문에 평소에는 본인이 잘 못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신문을 볼 때 글자가 끊겨 보인 적 있으신가요? 혹은 벽에 걸린 시계를 봤는데 숫자 일부가 안 보였던 적은 없나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증상은 물체가 이중으로 보이는 현상입니다. TV 화면이나 사람 얼굴이 겹쳐 보이는 거죠. 예를 들어 앞에 있는 사람이 두 명으로 보이거나 신호등이 두 개로 보이는 증상이에요. 일본 뇌신경학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이런 복시 증상은 뇌간 부분의 혈류 장애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전조 신호라고 합니다. 뇌간은 우리 눈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에 혈액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 양쪽 눈의 해붕이 깨지면서 물체가 겹쳐 보이게 되는 거예요. 69세 김성호님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김성호님은 운전을 하시다가 신호등이 갑자기 두 개로 보였다고 하셨어요. 깜짝 놀라서 눈을 비비고 다시 보니까 또 정상으로 보여서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대요. 그런데 이런 증상이 며칠 동안 반복되길래 검사를 받으셨는데 검사 결과 뇌혈관 협착이 발견됐습니다. 이 증상이 나타났을 때 많은 분들이 피로나 스마트폰 과다 사용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넘기면 정말 위험합니다. 물론 피로 때문일 수도 있지만 뇌혈관 문제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니까
증상이 반복되면 반드시 검사를 받으셔야 해요. 혹시 최근에 물체가 갑자기 겹쳐 보인 경험 있으신가요? 아니면 사람 얼굴이 두 개로 보였던 적은요? 네 번째 신호는 시력이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몇 분에서 몇 시간 동안 시력이 전체적으로 흐려졌다가 다시 회복되는 증상이죠.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게 보이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선명해지는 겁니다. 대한신경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일시적인 시력 저하는 뇌경색 위험을 크게 높이는 주요 신호 중 하나라고 합니다.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불안정해지면서 눈으로 가는 혈류도 함께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70세 장미자님의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장미자님은 어느 날 스마트폰으로 문자를 확인하려는데 글자가 잘 안 보였대요. 안경을 벗었다 썼다 해도 계속 흐릿하게만 보였는데 10분쯤 지나니까 다시 선명하게 보였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눈이 피곤했나 보다 하고 넘기셨는데 이틀 뒤 갑자기 쓰러지셔서 응급실로 실려 가셨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증상이 회복됐다고 해서 괜찮은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회복됐다는 건 지금은 혈류가 다시 흐르고 있다는 의미지만 이미 혈관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예요. 언제든 다시 막힐 수 있고 그 다음엔 완전히 막혀버릴 수 있어요. 잠깐이니까 괜찮다는 생각이 가장 큰 함정입니다. 회복됐어도 반드시 검사를 받으셔야 해요. 혹시 최근에 몇 분간 글자가 안 보였다가 다시 보인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TV 화면이 흐릿했다가 다시 선명해진 경험은요? 마지막 다섯 번째 신호는 한쪽 눈꺼풀이 처지는 증상입니다. 갑자기 한쪽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아서 눈을 제대로 뜨기 힘든 현상이죠. 마치 눈꺼풀에 무거운 추가 달린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미국 신경과학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눈꺼풀을 들어 올리는 근육을 조절하는 동안신경에 장애가 생기면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동안신경 장애는 뇌혈관 이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어요. 75세 이광수님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이광수님은 어느 날 아침에 거울을 보니까 오른쪽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대요. 눈을 뜨려고 해도 평소처럼 잘 떠지지 않고 계속 처진 느낌이었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전날 밤에 잠을 잘못 자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며칠이 지나도 증상이 계속돼서 검사를 받으셨어요. 검사 결과 뇌경색 전조 증상으로 판정받으셨습니다. 이런 증상을 확인하는 방법은 사진이나 거울을 활용하는 겁니다. 평소 사진과 비교해서 한쪽 눈이 유독 작아 보이거나 눈꺼풀이 내려앉아 보이는지 확인해 보세요. 거울을 보면서 양쪽 눈의 높이가 똑같은지도 체크해 보시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많은 분들이 피곤해서 그렇다고만 생각하고 넘긴다는 겁니다. 물론 피로 때문에 눈꺼풀이 무거울 수도 있지만 한쪽만 유독 처진다면 뇌혈관 문제를 의심해 봐야 해요. 최근에 거울을 보니까 한쪽 눈꺼풀이 처진 것 같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가족이 눈 모양이 평소와 다르다고 말한 적은 없나요? 이렇게 눈에 나타나는 작은 변화들이 사실은 뇌가 보내는 큰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피로나 노화 현상이라고 넘기지 마시고 이 5가지 신호 중 하나라도 경험하셨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으셔야 해요. 다음은 이런 신호들을 일상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눈의 이상 신호들을 예방하고 관리하려면 일상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습관들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5가지 관리법은 제가 30년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효과적인 방법들이에요. 먼저 정기적인 시야와 시력 점검이 정말 중요합니다. 50대 이상이시라면 최소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검진을 받으셔야 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단순한 안과 검사만으로는 뇌혈관 문제를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눈 자체는 건강해 보여도 뇌혈관에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과 검진과 함께 뇌혈관 검사도 병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뇌혈관 CT 검사가 많이 발달해서 비교적 간단하게 혈관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특히 앞서 말씀드린 5가지 신호 중 하나라도 경험하신 적이 있다면 더욱 꼼꼼하게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최근에 마지막으로 눈 검사를 언제 받으셨나요? 만약 1년 이상 지났다면 이번 달 안에 검진 일정을 잡아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로 혈압과 혈당 관리가 핵심입니다. 고혈압과 당뇨는 뇌경색 위험을 2배에서 3배까지 높이는 주요 원인이에요. 혈압이 높으면 혈관벽에 계속 압력이 가해져서 혈관이 손상되고 혈당이 높으면 혈액이 끈적해져서 혈전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저는 현장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봤는데 약을 꾸준히 드시다가 증상이 좋아지니까 약을 끊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가장 위험합니다. 약을 끊거나 방치하면 눈에 먼저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앞서 말씀드린 시력 저하나 시야 결손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매일 아침 일어나서 혈압을 측정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혈압계는 가정용으로 나온 제품들이 많으니까 하나 구비해 두시면 좋아요. 그리고 혈당도 꾸준히 기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식후 혈당까지 체크하시면 더 좋고요. 오늘 아침에 혈압은 확인하셨나요? 혹시 최근 한 달간 혈압이나 혈당 수치를 기록해 두신 게 있으신가요? 세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면서 혈전이 형성될 위험이 높아져요.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밤새 수분이 부족한 상태라서 혈액이 더 끈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뇌경색이 아침에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하루에 6잔에서 8잔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물 대신 커피나 차만 마시는 건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커피나 차에는 카페인이 들어있어서 오히려 이뇨 작용을 해서 수분을 배출시킬 수 있거든요. 물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드세요. 그리고 식사 전후로도 물 한 잔씩 마시시고요. 물병을 늘 가까이 두고 한두 시간마다 조금씩 마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자연스럽게 하루 권장량을 채울 수 있어요. 오늘 물은 몇 잔 드셨나요? 지금 당장 물 한 잔 마시고 이 영상 계속 보시면 어떨까요? 네 번째로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합니다.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뇌혈류도 함께 개선돼요.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가벼운 걷기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하루 30분 이상 걷기를 권해드립니다. 아침 저녁으로 15분씩 나눠서 걸으셔도 되고 한 번에 30분을 걸으셔도 좋아요. 걸을 때는 평소보다 조금 빠른 속도로 걷는 게 효과적입니다. 숨이 약간 차오를 정도의 속도면 적당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혈압을 급격하게 올려서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평소에 운동을 안 하시던 분이 갑자기 심한 운동을 하시면 혈관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해서 서서히 강도를 높이는 게 안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시작하세요. 몸을 천천히 풀어주고 나서 걷기 운동을 하시면 더 좋아요. 특히 목과 어깨를 부드럽게 돌려주는 스트레칭은 뇌로 가는 혈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몇 분이나 걸으셨나요? 혹시 오늘은 아직 걷지 않으셨다면 이 영상 끝나고 밖에 나가서 10분만이라도 걸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와 숙면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이 수축하면서 뇌혈류가 불안정해져요. 수면이 부족하면 혈관을 회복시킬 시간이 없어서 혈관 건강이 나빠집니다.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세요. 우리 몸은 규칙적인 리듬을 좋아하거든요. 밤 11시에서 새벽 6시 정도가 가장 이상적인 수면 시간이에요. 너무 늦게 자거나 너무 일찍 일어나는 것도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카페인 음료를 피하세요. 저녁 6시 이후로는 커피나 녹차 같은 카페인이 든 음료를 마시지 않는 게 좋아요. 카페인은 생각보다 오래 몸에 남아 있어서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명상이나 호흡법도 도움이 됩니다. 잠들기 전 10분 정도 눈을 감고 천천히 심호흡을 해보세요.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걸 반복하면 마음이 안정되고 숙면에 도움이 돼요. 요즘 밤에 숙면하고 계신가요? 혹시 자주 깨거나 잠들기 어려우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밤부터 명상과 호흡법을 시도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생활 속에서 꾸준히 관리만 잘해도 눈의 전조 증상을 예방할 수 있고, 만약 작은 이상이 생기더라도 빠르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정리하고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뇌경색이 가까워졌을 때만 나타나는 눈의 이상 5가지 신호를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한쪽 눈이 갑자기 안 보이는 증상, 시야 일부가 가려지거나 빠지는 증상, 물체가 이중으로 보이는 증상, 시력이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증상, 그리고 한쪽 눈꺼풀이 처지는 증상까지 모두 뇌혈관에 문제가 생겼다는 명확한 신호들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잘못된 상식은 이런 증상들이 잠깐 나타났다가 괜찮아지면 문제없다는 생각입니다.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넘어가시는 거죠. 하지만 올바른 관리는 잠깐이라도 눈에 이상이 생기면 즉시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증상이 사라졌다고 해서 위험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게 마지막 경고일 수 있어요. 혈관이 일시적으로 다시 열렸다는 의미지 혈관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거든요. 언제든 다시 막힐 수 있고 그 다음엔 완전히 막혀버려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신호들을 방치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며칠 내에 돌이킬 수 없는 뇌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뇌경색이 발생하면 뇌 조직이 손상되면서 반신마비, 언어장애, 심한 경우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설령 생명을 구한다 해도 평생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했을 때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해서 적절한 조치를 받으면 뇌경색을 예방할 수 있고 가족과 함께 건강한 일상을 지킬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박영수님처럼 사흘 전 신호를 진지하게 받아들였더라면 뇌경색을 막을 수 있었을 거예요. 결국 이 작은 신호 하나를 제대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여러분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느냐, 아니면 후유증과 싸우며 힘든 시간을 보내느냐의 차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단 하나의 제안은 이것입니다. 눈에 이상이 나타나면 단 한 번이라도 그냥 넘기지 마시고 반드시 검진을 받아보세요. 잠깐이었다고 괜찮아졌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바로 검사를 받으시는 겁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말 같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분들이 실천하지 못하세요. 괜찮아질 거라는 막연한 희망, 병원 가기 귀찮다는 생각, 검사 받으면 뭔가 큰 문제가 나올까봐 두렵다는 마음 때문에 미루시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미루다가 정말 큰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첫째, 지금 바로 달력을 꺼내서 다음 주 중에 검진 예약할 날짜를 표시해 두세요.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요. 둘째,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눈의 상태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양쪽 눈이 똑같이 떠지는지, 시야에 이상은 없는지 체크하는 거예요. 셋째, 가족들에게도 오늘 배운 5가지 신호를 알려주세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도 이 지식을 알아야 합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서로의 눈 건강을 챙겨주시면 좋겠어요. 앞서 말씀드린 혈압 관리, 수분 섭취, 규칙적인 운동, 숙면 같은 생활 습관들도 함께 실천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습관이 결국 눈도 지키고 뇌도 지키는 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뇌경색을 막는 하루 10분 생활 습관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눈의 신호를 배우셨다면 다음에는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예방법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간단하지만 강력한 효과가 있는 방법들이니까 꼭 다음 영상도 봐주세요.
30년간 현장에서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건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일들이 너무 많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 한 분이라도 더 이런 지식을 얻으셨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은 최근에 눈에 어떤 변화를 느끼셨나요?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신호 중에 혹시 경험하신 게 있으신가요? 아니면 주변 가족이나 지인 중에 이런 증상을 겪은 분이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눈의 작은 이상을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그 작은 신호가 여러분과 가족의 삶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꼭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한쪽 눈이 안 보이거나 얼굴이 두 개로 보였다가 금세 괜찮아진 적 있으신가요?